여러분이 만든 시네마틱에 자동차나 헬리콥터 같은 머신들을 등장시키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컨트롤 리그로 장갑차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향장치, 도어, 휠 회전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모든 탈 것들의 세팅을 언리얼 내에서 완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장갑차용 컨트롤 리그를 만들 거예요. 퀄리티 높은 어셋을 다운로드하고 먼저 스켈레탈 머신을 정리하고 피직스를 세팅한 다음 컨트롤 리그를 생성해서 바디, 도어, 조향장치 그리고 전체 휠 회전까지 세팅할 겁니다. 실제 시네마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죠. 먼저 에셋을 다운로드 해야겠죠. 언리얼 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 땅, 해상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그라운드 카테고리로 가서 이 어셋을 다운로드 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한 뒤에 압축을 풀고 내부에 들어가면 콘텐츠 브라우저 폴더가 있는데요. 처음 다운로드를 하는 분이라면 콘텐츠 브라우저 폴더 자체를 언리얼 프로젝트 내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내부에 넣었기 때문에 폴더 하위에 있는 폴더만 이동을 했습니다. 장갑차 스켈레탈 메쉬를 열어볼 거예요.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장갑차 스켈레탈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차량의 각 파트에 리깅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본들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야 시퀀서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차량의 내부에도 보면 페달부터 기어봉, 핸들까지 모두 리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이렇게 내부에도 모든 컨트롤 리그를 달고 시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외부로 나와서 보면 이렇게 각각의 바퀴도 리깅이 되어 있어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건 본 구조와 본의 네이밍들입니다. 일단 네이밍들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스켈레탈 메쉬에서 에딧 스켈레톤으로 이동해주세요. 바퀴의 끝에 있는 건 FL, FR, RL, RR 그 상위에 있는 본은 뒤에 루트만 붙여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컨트롤 리그에서 휠을 세팅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각 휠의 루트본과 바디본이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휠들의 루트본들을 바디와 동일한 계층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페이크 조인트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루트본 아래에 바디 그리고 각 휠의 루트본 구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리그를 만들기 전에 피직스 세팅을 먼저 또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휠이 땅을 뚫고 들어가거나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스켈레탈 메쉬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피직스 어셋,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뉴 피직스 어셋이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캡슐로 오픈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어셋을 누르면 이렇게 각 본마다 캡슐 형태로 피직스 어셋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디와 각 휠만 빼고 스켈레톤 트리에서 다 삭제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심플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필드를 선택하고 캡슐이 아니라 스피어로 변경하고 리제네레이트 바디즈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바디를 선택하고 멀티 컨벡스 컬러 선택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닫으면 끝!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 리그를 만들 차례입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스켈레탈 메쉬 우클릭, 크리에이트 컨트롤 리그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네이밍 뒤에 컨트롤 리그라고 붙어서 새로 생성이 되었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리그 에디트를 엽니다. 왼쪽의 리그 하이어라키 패널을 보시면 지금은 뼈의 구조만 보이죠? 여기에 우리가 컨트롤할 본드를 생성할 겁니다. 빈 곳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뉴 컨트롤로 새로운 컨트롤을 생성하고 이름은 바디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디테일 창에서 쉐이프 하단에 내려가시면 쉐이프를 어루포식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리그의 모양을 선택해 주는 건데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니 스케일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오프셋을 선택하고 위치를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달기 전에 이렇게 세팅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바디 컨트롤러를 창으로 드래그하고 Get 컨트롤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이 컨트롤러와 바디본을 연결해 줘야겠죠? 바디본을 드래그해서 Add Offset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트랜스폼을 펼쳐주고 로테이션 값만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작동할 수 있게 포워드 솔퍼를 옵셋 트랜스폼에 연결을 해줍니다. 컴파일을 하고 바디 컨트롤러를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차량의 바디가 함께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와 본을 연결해서 뷰포트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컨트롤 리그입니다. 노드들을 선택해주고 키보드에 C를 눌러서 어떤 노드들인지 코멘트를 달아서 묶어 관리를 합니다. 이번엔 장갑차 위에 있는 해치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컨트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디 컨트롤을 만들었던 순서대로만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리그 하이어라키로 돌아와서 우클릭 뉴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해치의 쉐입은 웨지식으로 선택해주고 오프셋을 조정해줄게요. 이름은 터렛 패치 R로 변경해 줄 거고요. 이번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바디 컨트롤에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러를 그래프로 끌어와서 Get 컨트롤을 선택하고 본을 가져와서 Add Offset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연결해 줍니다. 각 컨트롤러마다 구분할 수 있게 상위에 시퀀서 노드를 추가할게요. 갑자기 해치 도어가 방향이 들어가는데 컨트롤러 오프셋 값에서 원점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어는 축 하나만 사용하여 회전하는데 로테이션 값을 넣어서 X, Y, Z 값을 모두 사용하면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에 들어있는 X, Y, Z 값을 각각 분리해서 한 축에서 오는 값만 사용할게요. 그래프 창에서 우클릭으로 to 오일러를 선택하고 또 from 오일러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X 값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축은 움직이지 않고 X축만 회전이 가능한 컨트롤러가 세팅이 되겠죠? 다른 해치 도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핸들을 돌려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리그 하이어라키에서 컨트롤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티어링, 색상은 녹색으로 변경할 거고요. 쉐입은 어로운드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엔 이 화살표를 좌우로 움직이면 휠이 회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움직일 때 변하는 Y 트랜스폼 값이 휠 본의 회전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컨트롤러를 그래프로 드래그하고 Get 컨트롤을 선택했습니다. 이젠 트랜스폼 값을 회전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몇 가지 노드를 추가할 겁니다. 컨트롤러의 Y 값에 0.5를 곱해줄 거고요. 이 값을 프롬 오일러 노드의 Z 값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시퀀서에서 노드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스티어링 컨트롤러의 Y축들을 움직이면 조향 장치가 회전을 하죠. 자, 좋습니다. 이 노드들도 C를 눌러서 스티어링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드디어 휠 회전입니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휠 스피드라고 이름을 변경할 거예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할까요? 쉐입을 어로우트 식으로 변경해주고 스케일을 조정해서 컨트롤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러의 오프셋을 조정해서 차량의 우측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랜스폼 값이 회전 값으로 변경돼서 각각의 휠로 적용이 되어야겠죠? 스티어링을 조절했던 것처럼 빠르게 만들어서 볼게요. 그런데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바퀴가 계속해서 회전을 해야 하는데 컨트롤러가 이동한 만큼만 회전을 하고 끝납니다. 여기에선 회전 누적을 할 수 있도록 노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회전 누적에 대한 수학 공식이 있지만 걱정 마세요. 온열에서는 아주 간단한 노드 몇 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앞에 노드를 없애고 Get Control 플롯을 검색해 주세요. 컨트롤은 휠 스피드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 값에 15를 곱해줍니다. 스포츠카 같은 스피디한 차량에는 높은 숫자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장갑차는 그 정도의 스피디한 차량이 아닐 테니 15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프 파일을 검색해주고 이 두 값을 곱해줍니다. 이 값을 Accumulated Time Node의 스피드 값에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시간 누적과 곱해진 결과값을 From Oiler Node의 Y축에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FR 루트 본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그런데 컨트롤러를 앞뒤로 움직이는데 회전을 하지 않고 컨트롤러를 회전하면 바퀴가 회전을 합니다. 밸류 타입을 오일러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으로 바꾸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스티어링도 조절을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죠? 좋습니다. 각 휠에도 해당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더 디테일을 만져볼게요.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고 보는 움직이는데 컨트롤러가 무한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리미트를 걸어서 세팅 값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컨트롤러를 선택하시면 디테일 창의 트랜스폼 값에 민 값과 맥스 값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 위치 값이나 로테이션 값을 온, 오프해서 선택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티어링만 설정해 봤는데 여러분이 각자 바디의 로테이션 값과 휠 스피드의 로테이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리미트를 설정해 보세요. 자, 어떤가요? 이젠 어떤 자동차라도 이렇게 컨트롤 리그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장갑차의 기본 컨트롤 리그를 만들어 봤어요. 스켈레탈 메쉬 정리부터 시작해서 바디, 해치도어, 조향장치 그리고 전체 휠 회전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시퀀서 내에서 차량의 휠과 스티어링, 바디의 움직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뒷포장길에서 차량의 움직임들도 직접 시퀀서에서 하나하나 만들기는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장갑차에 서스펜션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세팅해 볼 거예요. 일단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을 해두면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휠이 지면을 따라가고 차체가 기울어지는 리얼한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